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권기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지금 어제 당직을 서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수술까지 이어서 해서 굉장히 많이 피곤한데요. 오늘은 야간에 많이 하는 수술 베스트 3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순서부터 많은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순이는 이제 보호자님들도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고인데요. 외상이죠. 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집에서 미용하시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집에 동거병끼리 있다가 싸우거나 동거묘끼리 싸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다치는 것들을 외상이라고 하는데, 어젯밤에도 2마리가 이제 외상으로 내원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요.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까지 진행하지는 않고 내과적으로 약을 먹는다거나 소독을 하면서 경과를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상이라던가 피부가 많이 심하게 찢어졌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마취를 한 다음에 수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많이 하는 수술 두 번째는 아마 보호자님들께서 접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난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끼가 못 나올 때 대부분 이제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이제 집에서 강아지, 남자 강아지, 여자 강아지 혹은 남자 고양이, 여자 고양이 같이 기르시는 분들이라던가 출산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해 볼 법한 일인데, 강아지들이나 고양이 친구들이 보통 야간에도 새벽에도 출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 병원의 특성상 새벽에 그런 문의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얼마 만의 간격으로 새끼가 안 나오면 병원을 와야 되는지, 아니면 새끼가 끼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문의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무작정 수술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강아지들마다 고양이들마다 새끼가 나오는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간격을 넘게 되면은 그때는 수술적 개입을 진행을 한다거나, 혹은 새끼의 생명이 위태롭다거나 어미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수술적 개입을 통해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간에도 많은 문의들이 오시고 실제로 와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수술 중에서는 리트리버 친구들 새끼 난산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난산이 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항상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 2시간 정도 간격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고, 고양이들은 사실은 2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초음파를 같이 병행을 해서 보게 되는데, 태아의 심박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수술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면 끝났다는 걸, 모든 아기가 나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태아의 이제 머리뼈랑 척추뼈가 그때 이미 형성되었을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임신을 한 강아지들 보호자님들 대부분, 고양이들의 보호자님 대부분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우리 사람도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초음파를 검사를 한다거나 다른 호르몬 검사를 하신다거나 해서 분만 일자라던가 아니면 아이 상태를 검진하는 것처럼, 강아지나 고양이 친구들도 괜찮은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분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호자님께서 대부분은 새끼가 몇 마리인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모른다고 하면은 그때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간혹 엑스레이 찍어도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은데, 한 컷 정도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응급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거, 베스트 1위는 이물수술입니다. 많이들 계시겠지만 집에서 실제로 가족분들하고 많이 놀다가 장난감을 먹는다거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바늘을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적인 제거를 제외하고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데리고 오시게 되면은 수술적인 제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냥 뒀다가 소장에 내려가거나 장기를 찔렀을 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최대한 빨리 꺼내고 수술적인 처치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내 이물 수술이 가장 야간에 많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제 보호자님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수술적인 옵션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했었어요. 어떤 이물을 먹었을 때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가가 있는데, 제거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토처치. 구토처치라고 하는 것들은 토를 하면서 식도라던가 위나 이런 부분에 걸리거나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것들, 먹으면 안 되는 포도를 먹었다던가 아니면 초콜릿을 먹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구토 처치를 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많고요. 두 번째,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경우들. 내시경 같은 경우들은 이제 내시경이 안으로 들어가서 인물을 확인한 다음에
꺼내는 경우가 될 건데, 크지 않은 씨앗들 같은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날카롭거나 뾰족하지 않은 이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꺼내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어플러그, 귀마개, 이어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꺼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수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는 뾰족한 것들, 바늘 혹은 이제 돼지뼈라던가 닭뼈 같은 뾰족한 걸 많이 먹었다던가, 이럴 때는 꺼내다가 식도가 찢어지거나 문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적인 제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간에 가장 많은 수술 베스트 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